자식 키우며 나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희생했고, 참았고, 내 인생보다 자식을 먼저 두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자식을 잘 키운 걸까? 자식은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마음은 허전한지, 왜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식 잘 키웠다고 착각한 부모들의 공통점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비난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후회 없는 노년을 만들기 위한 조용한 점검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자식과의 관계뿐 아니라 당신 자신의 노후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식의 성적과 성공을 교육의 결과라고 믿었다. 자식이 잘 된 건 부모가 잘 키워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견뎌냈기 때문이다.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애는 내가 옆에서 다 챙겨서 이렇게 됐어. 내가 희생해서 여기까지 키웠지. 이 말에는 악의가 없다. 오히려 자부심이고 긴 세월 버텨온 부모로서 당연한 감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든 부모들 중 깊은 후회를 안고 있는 이들은 이 지점에서 하나의 공통된 착각을 한다. 자식의 성적, 직장, 결혼, 사회적 위치를 내가 잘 키운 증거라고 믿었다는 것. 젊은 시절, 부모는 자식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 밥을 해주고,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고르고, 방향을 정한다. 그 시기에는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아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 그래서 부모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내가 키웠으니 이 결과도 내 몫이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되지 않는다. 노년에 와서야 많은 부모들이 깨닫는다. 자식이 사회에서 버텨낸 순간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시간들, 아무도 몰래 흘린 눈물들은 부모가 대신 살아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시험에 붙은 날은 부모가 더 기뻐했지만 떨어진 날 밤을 견딘 건 오롯이 자식 혼자였다. 직장에 들어간 날은 부모가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만두고 싶었던 수백 번의 순간은 자식 혼자 삼켰다. 그런데도 부모가 계속 내가 키워서 그래라고 말하는 순간 자식의 인생은 부모의 업적으로 축소된다. 이때부터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긴다. 자식은 속으로 이렇게 느낀다. 나는 노력했는데 왜 내 삶은 부모의 공으로만 남을까? 겉으로는 말하지 않는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침묵한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노년에 외로워진 부모들 중 많은 이들이 이 말을 한다. 어릴 땐 그렇게 잘 따르던 애가 왜 나이 드니 멀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다. 자식은 부모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잘 키웠다는 말은 사실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저 아이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도록
곁에서 버텨줬을 뿐이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식과의 관계는 오래 간다. 노년의 후회가 남지 않는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내 덕분에 잘 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애 인생은 그 애 몫이라고 인정했다. 이 인정 하나가 부모를 외로움에서 지켜준다. 자식을 잘 키웠다는 착각은 젊을 땐 자부심이지만 늙어서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칼이 된다. 자식의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부모의 노후는 비로소 편안해진다. 둘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선택을 대신해줬다. 사랑으로 대신 살아준 인생은 결국 원망으로 돌아온다. 부모는 자식이 힘들어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먼저 나선다. 아프지 않게, 실패하지 않게, 돌아가지 않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말한다. 그건 하지 마라. 이 길이 더 안전하다. 엄마 말 들어라. 그 말들은 전부 사랑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노년에 후회하는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이 사랑을 개입으로 사용했다. 진로를 고를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결혼을 결정할 때도 자식이 고민할 틈보다 부모의 조언이 먼저 나왔다. 조언이라 쓰고 결정이라 읽는 순간들이 조금씩 쌓였다. 젊은 자식에게 선택은 두려운 것이다. 실패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고 믿는다. 그래서 부모의 말은 늘 더 그럴듯하게 들린다.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나 때는 다 이렇게 했다. 후회 안 하려면 이게 맞다. 그렇게 자식은 부모가 깔아준 길 위를 조심조심 걸어간다. 문제는 그 길에서 생긴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인생이 자식의 선택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성공하면 부모의 덕이 되고 실패하면 부모의 책임이 된다. 이 구조는 관계를 아주 천천히 망가뜨린다. 노년의 부모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선택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 말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선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선택은 연습이다. 틀려보고, 후회해보고, 다시 고쳐보는 과정이다. 부모가 그 과정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았을 때,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공백은 언젠가 부모에게 향한다. 부모가 늙어 도움이 필요해지는 순간, 자식은 결정을 미룬다. 책임을 부담스러워한다. 왜냐하면 평생 대신 결정해준 사람이 부모였기 때문이다. 노년의 외로움을 느끼는 부모들은 이 지점에서 큰 상처를 받는다. 저렇게 키워놨는데 왜 나를 챙기지 않을까? 하지만 자식은 차갑게 외면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책임지는지 배운 적이 없을 뿐이다. 후회 없는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틀려도 그 아이 선택이라고 두었다. 다칠까봐 지켜봤지. 앞서가진 않았다.
그 선택을 존중받은 자식은 부모를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 돌아온다. 사랑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넘어질 수 있게 옆에 서 있는 것이다. 자식의 선택을 돌려줄 때 부모의 노년은 의외로 외롭지 않다. 셋째, 희생한 만큼 반드시 돌아올 거라 믿었다. 희생은 미담이지만 계산이 되는 순간 빚이 된다. 부모는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조용한 기대가 하나 남는다. 이 정도 해줬으면 나중에 알아주겠지. 그 기대는 요구가 아니라 당연함처럼 쌓인다. 밤새워 일하며 벌어온 돈, 먹고 싶은 것 참고 모아준 학비, 내 인생은 뒤로 밀어두고 자식 일정에 맞춘 세월. 부모는 그 모든 걸 타랑이라 부른다. 그리고 동시에 기록으로 남겨둔다. 노년의 부모들이 가장 상처받는 순간은 자식이 모질게 말할 때가 아니다.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듯 행동할 때다. 전화 한 통 없고 안부 한마디 없을 때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무너진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지만 자식은 그 희생의 무게를 부모만큼 체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부모가 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는 선택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길을. 자식은 선택하지 않았다. 그 희생 위에서 태어나 살아갔을 뿐이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관계는 서서히 틀어진다. 희생은 돌려받으려고 하는 순간 사랑의 형태를 잃는다. 부모의 마음속 계산은 말로 꺼내지 않아도 표정과 태도로 전해진다. 내가 너 위해 얼마나 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들이 쌓이면 자식은 죄책감과 부담 사이에서 부모를 피하게 된다. 노년의 가장 외로운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요즘 애들은 정이 없어. 부모 고생을 몰라. 하지만 문제는 자식의 무정함이 아니라 보상받아야 할 희생으로 사랑을 정의한 마음이다. 후회 없는 부모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 선택이었다.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해줄 수 있을 때 한 것이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자유다. 자식은 부모의 자유로운 희생 앞에서 비로소 자발적인 효도를 선택한다. 강요 없는 마음은 멀어지지 않는다. 희생을 계산하는 순간 사랑은 부담이 된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을 때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이 돌아온다. 넷째,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존재로 여겼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게 아니라 책임을 놓지 못한 것이다. 부모는 쉽게 말한다. 자식은 죽을 때까지 부모 자식이다. 끝까지 책임지는 게 부모다. 이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노년에 가장 많은 후회를 남긴다.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부모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돈이 부족하면 채워주고, 문제가 생기면 대신 해결해주고, 생활이 불안하면 부모가 마지막 안전망이 되었다. 부모는 이걸
의무라고 믿었다. 하지만 노년에 와서 부모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이다. 책임을 내려놓지 못한 채 체력이 먼저 사라지기 때문이다. 자식은 익숙해진다. 언제든 부모가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익숙함은 고마움이 아니라 의존으로 바뀐다. 부모가 늙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칠 때 자식은 말한다. 조금만 더 도와줘. 이번 한 번만. 그 말은 나쁜 의도가 아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노년의 부모는 처음으로 깨닫는다. 이 아이는 나 없이 설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그 순간의 허탈감은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다. 후회 없는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멈췄다. 여기까지다. 이제 네 몫이다. 그 말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자식을 어른으로 인정하는 선언이었다. 책임을 내려놓은 뒤 자식은 흔들린다. 불안해하고 실수도 한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법을 배운다. 노년의 편안한 부모들은 자식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미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믿음은 책임을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 끝까지 책임진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결국 자식을 미성숙하게 만든다. 책임을 놓는 용기가 부모의 노후를 지켜준다. 5번째, 자식과의 거리를 조절하지 못했다. 가까움이 사랑이 아니라 지켜주는 거리가 사랑이다. 부모는 자식과 가깝다고 느낀다. 매일 연락하고 사소한 일까지 알고 자식의 감정 변화를 먼저 눈치챈다. 이걸 사랑의 증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노년에 외로워진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너무 가까웠다. 경계가 없었다. 선이 없었다. 자식의 하루가 부모의 하루가 되고 자식의 기분이 부모의 감정이 된다. 처음엔 애정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은 숨이 막힌다. 자식은 부모에게 미안해서 거리를 두지 못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무 말 없이 조금씩 멀어진다. 전화가 줄고 방문이 뜸해진다. 부모는 그때서야 말한다. 왜 갑자기 변했을까? 문제는 갑자기가 아니다. 조금씩 쌓인 피로다. 늘 공유해야 했던 감정, 늘 설명해야 했던 선택, 늘 보고해야 했던 일상. 그 모든 것이 자식의 마음을 천천히 지치게 한다. 후회 없는 부모들은 거리의 중요성을 안다. 필요할 때만 다가가고 묻지 않아도 될 것은 묻지 않는다. 자식의 침묵을 불안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노년의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자식 삶엔 내 자리가 따로 있다. 그 자리는 간섭이 아니라 대기석이다. 부모가 한 발 물러날 때 자식은 2발 다가온다.
관계는 당겨서가 아니라 비워서 유지된다. 사랑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아줄 줄 아는 여유다. 거리를 지킬 수 있을 때 부모와 자식은 오래 함께 간다. 6번째, 자식에게 감정을 털어놓을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부모의 외로움을 자식이 감당하게 만들면 관계는 무너진다.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친구는 아프고 부부는 말수가 줄고 세상은 예전 같지 않다. 그 공백을 가장 쉽게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자식이다. 처음엔 가볍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아는 사람 하나가 또 떠났어. 자식은 듣는다. 걱정한다. 위로한다. 부모는 그 반응에 안도한다. 문제는 그 대화가 반복될 때다. 외로움, 불안, 후회, 분노. 부모의 감정은 점점 자식에게 향한다. 자식은 부모의 이야기를 받아낼 수밖에 없다.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년의 외로움을 느끼는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자식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밖에 없다. 너 아니면 내가 말할 데가 없어. 이 말은 의지처럼 들리지만 자식에게는 무거운 짐이다. 자식은 부모의 감정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 자기 인생도 벅찬데 부모의 불안까지 떠안게 되면 마음은 서서히 다친다. 그 결과는 냉담함이 아니다. 회피다. 전화가 부담이 되고 만남이 두려워진다. 부모는 그걸 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후회 없는 부모들은 감정을 분산시킨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자리, 친구에게는 친구의 자리, 혼자 견뎌야 할 감정은 혼자 견딘다. 그 선을 안다. 자식은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응원하는 동반자다. 역할이 뒤바뀌는 순간 관계는 금이 간다. 외로움을 나누는 것과 떠넘기는 것은 다르다. 자식에게 짐을 얹지 않을 때 부모의 노년은 더 단단해진다. 7번째, 자식의 인생보다 부모 역할을 끝내지 못했다. 부모 역할을 내려놓지 못하면 자식 인생이 아니라 내 역할에 집착하게 된다.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믿는다. 부모는 평생 부모다. 자식 걱정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년의 후회가 깊은 부모들은 이 믿음 속에서 하나를 놓친다. 부모 역할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 자식을 키우는 역할과 자식을 믿는 역할은 같지 않다. 부모는 오랫동안 필요한 존재였다. 밥을 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결정을 대신해주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줬다. 그 역할 속에서 부모는 존재의 이유를 느꼈다. 문제는 자식이 자라난 뒤에도 그 역할을 놓지 못했을 때다. 조언은 간섭이 되고
걱정은 통제가 된다. 부모는 여전히 해주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한다. 노년의 외로운 부모들은 자식이 변했다고 느낀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이 들더니 정이 없어졌다. 하지만 변한 건 자식이 아니라 상황이다. 자식은 이미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후회 없는 부모들은 어느 순간 자신에게 묻는다. 이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 부모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시 찾는다. 자식을 내려놓은 부모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관계는 가벼워지고 만남은 즐거워진다. 자식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부모 곁에 남는다. 부모 역할을 끝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인생의 노년을 시작한다. 그때부터는 자식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중심이 된다. 자식을 잘 키웠다는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떠나보낼 수 있었는가다. 부모 역할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만이 외롭지 않은 노년을 맞는다. 자식을 잘 키웠다는 기준은 남들이 보는 성공이 아닙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얼마나 돈을 버는지가 아니라 부모 없이도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했는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서 부모 스스로도 자기 인생을 잃지 않았는가입니다. 자식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부모만이 노년에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외로움이 아닌 담담함으로 하루를 보내고 기다림이 아닌 자유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탓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부터의 노년은 자식의 인생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입니다. 더 많은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